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 씨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15년간 함께 지낸 친구였습니다. 고된 유배 생활을 함께 견뎌온 사람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이불을 나눠 덮고 적은 양식을 나눠 먹으며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씨가 선생의 귀중한 책을 몰래 팔아버린 것입니다. 선생이 평생 모은 책이었습니다. 그 책으로 공부하고 제자를 가르치고 새로운 책을 쓰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선생님, 이 씨를 당장 고발해야 합니다. 관가에 신고하십시오. 저런 배신자와는 의를 끊어야 합니다. 선생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다. 왜 그러십니까? 15년 친구가 배신했는데. 선생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급히 돈이 필요했겠지. 자식이 아프거나 빚에 쫓기거나. 책을 판 것은 잘못이지만 나는 15년간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을 생각한다. 하지만 선생님, 인연을 끊을 때도 품위가 있어야 한다. 크게 싸우고 욕하고 원망하며 끊는 것은 쉽다. 하지만 그것은 15년이라는 시간을 모욕하는 것이다. 선생은 이 씨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 씨, 자네가 왜 그랬는지 알 것 같네. 자네도 사정이 있었겠지. 나는 자네를 원망하지 않네. 이 씨가 무릎을 꿇으며 울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네. 내가 짐승만도 못했네. 선생이 이 씨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자네와는 여기까지인 것 같네. 하지만 나는 자네를 저주하지 않을 것이네. 15년간 함께한 시간을 생각하면 자네에게 고마운 것이 더 많네. 부디 앞으로 잘 살게. 이 씨는 눈물을 흘리며 떠났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실 수 있습니까? 선생이 대답했습니다. 인연을 끊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크게 싸우고 원망하며 끊는 방법. 이렇게 하면 두 사람 모두 상처받고 15년이라는 시간마저 더럽혀진다. 둘째, 조용히 감사하며 끊는 방법. 이렇게 하면 상처는 있지만 15년이라는 시간은 아름답게 남는다. 나는 두 번째를 택했다. 왜냐하면 나는 15년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품위는 좋을 때가 아니라 헤어질 때 드러난다는 것을.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래된 친구와 크게 싸워서 절교한 적, 가족과 말다툼 끝에 연락을 끊은 적, 이웃과 다퉈서 서로 원수가 된 적, 싸우고 나서 후회한 적. 그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30년 친구를 왜 그렇게 잃었을까? 그런 후회 너무나 당연합니다. 나이가 들면 인연을 끊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어떻게 끊느냐가 중요합니다. 크게 싸우고 끊으면 평생 후회합니다. 조용히 끊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연을 끊을 때 최악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큰 싸움, 욕설, 원망, 소문. 그리고 평생 후회하며 삽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달랐습니다. 조용히 품위 있게 감사하며 끊었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없었습니다. 같은 동창회에서 일어난 두 가지 일입니다. 최성우 할아버지 69세, 30년 친구와 절교. 동창회에서 친구와 다퉜습니다.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술값 문제였습니다. 야, 내가 내야지. 왜 내가 내? 저번에 내가 냈잖아. 뭐? 내가 냈다고?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너야말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너 같은 친구 필요 없어.
30년 친구지만 오늘로 끝이야. 좋아. 나도 끝낼 생각이었어. 둘은 헤어졌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최성우 할아버지는 매일 후회합니다. 30년 친구를 술값 몇만 원 때문에 왜 그랬을까? 친구에게 연락하고 싶지만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거야. 결국 외롭게 지냅니다. 권석창 할아버지 71세, 25년 친구와 이별. 같은 동창회에서 친구와 문제가 생겼습니다. 친구가 권석창 할아버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습니다. 300만 원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갚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전화도 피합니다. 권석창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친구는 돈을 갚을 생각이 없구나.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슬펐습니다. 하지만 화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승우야, 25년 동안 친구로 지내줘서 고마웠어. 좋은 추억이 많았어. 돈은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마. 부디 건강하게 잘 살아. 행복하길 바래. 그리고 조용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친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석창아, 내가 미안하다. 하지만 권석창 할아버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1년 후, 권석창 할아버지는 마음이 편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마지막까지 품위를 지켰어. 후회 없어. 가끔 그 친구 생각이 나지만 원망은 없습니다. 오히려 좋았던 추억이 더 많이 떠오릅니다. 두 이야기가 같은 상황이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평생 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유배지에서 만난 사람들, 한양에서 만난 사람들, 제자들. 어떤 사람과는 계속 인연이 이어졌고 어떤 사람과는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누구와도 크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품위 있게 이별했습니다.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연을 끊는 것은 슬픈 일이다. 하지만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 그 슬픔의 질이 달라진다. 품위 있게 끊으면 슬프지만 아름답다. 추하게 끊으면 슬프고 또 추하다. 오늘 저는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인연을 조용히 끊는 5가지 방법과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크게 싸워서 돌이킬 수 없다고요?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못 바꿔? 아닙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70세에도 80세에도 품위 있게 이별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사람 사이 쉼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점점 멀어지기. 급하게 끊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인연을 끊을 때 이렇게 합니다. 오늘로 너와는 끝이야. 딱 자르듯이 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둘 다 상처받습니다. 물이 마르듯이 강물이 바다로 가다가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급하게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점점 얕아지고 점점 좁아지고 어느새 없어집니다. 인연도 그렇게 끊어야 합니다. 박씨 할머니의 지혜. 서울에 사는 박씨 70세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40년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친구가 할머니 험담을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말을 퍼뜨렸습니다. 할머니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니었구나. 슬펐습니다. 배신감도 있었습니다. 예전 할머니라면, 아, 내가 내 험담을 했다며? 40년 친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오늘로 끝이야. 크게 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달리 행동했습니다. 한개월 차, 친구가 만나자고 했습니다.
응, 다음 주에 만나자. 일주일에 한 번 만나던 것을 2주에 한 번. 2개월 차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응응, 나 지금 좀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평소 통화 30분 하던 걸 5분으로 줄입니다. 3개월 차 친구가 만나자고 했습니다. 미안, 이번 주는 약속이 있어. 다음에 보자. 6개월 차 이제 거의 연락하지 않습니다. 친구도 느꼈습니다. 아, 박 씨가 나를 피하는구나. 하지만 큰 싸움은 없었습니다. 1년 후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마음이 편합니다. 나는 품위를 지켰어. 크게 싸우지 않았어. 친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2번째, 가장 아름다운 이별. 인연을 끊어야 한다면 마지막 인사를 하십시오. 하지만 원망의 인사가 아닙니다. 감사의 인사입니다. 한 할아버지의 마지막 편지. 부산에 사는 최씨 74세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35년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할아버지를 배신했습니다. 함께 투자하기로 한 돈을 친구가 혼자 썼습니다. 500만 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5년 친구가 이럴 수가 화가 났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잤습니다. 예전 할아버지라면 아, 이 도둑놈아 35년 친구에게 이럴 수 있어? 너를 고소하겠어. 크게 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일주일 동안 생각했습니다. 35년이야. 35년. 좋았던 기억이 더 많은데 마지막을 추하게 하고 싶지 않아. 할아버지는 편지를 썼습니다. 친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게 쉽지 않네. 자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어. 실망했어. 슬펐어. 하지만 나는 자네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어. 3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거든. 우리 젊었을 때 함께 산에 갔던 일 기억나나? 폭우가 쏟아졌는데 자네가 우산을 나한테 주고 자네는 비를 맞았지. 내가 아플 때 밤새 병원에 있어준 것도 기억해. 자네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내가 울었던 것도 기억나. 좋은 추억이 참 많았어.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것 같네. 하지만 나는 자네에게 고맙네. 35년 동안 친구로 지내줘서 자네가 나한테 준 것이 훨씬 많았어. 부디 건강하게 잘 살게. 행복하길 바래. 편지를 보냈습니다. 3일 후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친구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네. 나는 자네를 용서했네. 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네. 잘 살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6개월 후 할아버지는 마음이 편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감사하며 보냈어. 후회 없어. 밤에 잘 잡니다. 오히려 친구의 좋았던 모습만 기억납니다. 직접 만나기 어려우면 편지를 쓰십시오. 하지만 원망을 쓰지 마시고 감사를 쓰십시오. 3번째,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것. 인연을 끊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상처를 줬습니다. 원망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원망하면 내가 더 아픕니다. 김씨 할머니의 깨달음. 대구에 사는 김씨 72세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며느리와 관계가 나빴습니다. 며느리가 할머니를 무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낡은 사람이에요. 시대에 뒤떨어졌어요. 할머니는 상처받았습니다. 급기야 아들이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따로 살게요. 어머니랑은 못 살겠어요.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1년.
할머니는 매일 원망했습니다. 저 며느리 때문에 내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왜 나한테 이래? 밤에 잠도 못 잤습니다. 화병이 생겼습니다. 2년 차 어느 날 복지관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원망하면 할머니만 아파요. 그들은 멀쩡한데 할머니만 병들어요.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맞아. 나만 아프네. 그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날부터 할머니는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을 축복으로 저 며느리 잘못되길 생각했던 걸 며느리도 행복하길 아들이 후회하길 대신 아들이 잘 살길 처음에는 입으로만 했습니다.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했습니다. 6개월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며느리와 아들의 행복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1년 후 할머니는 건강해졌습니다. 화병이 나았습니다. 밤에 잘 잡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를 원망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았어요. 어머니가 저희를 축복하신다는 것도 죄송해요, 어머니. 가끔 찾아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할머니는 말합니다. 원망을 내려놓으니 내가 자유로워졌어요. 원망을 축복으로 바꾸는 법. 1단계 원망 인정하기. 나는 지금 원망하고 있어.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2단계 원망의 결과 보기. 원망하면 누가 아픈가? 나만 아프네. 원망하면 누가 이득인가? 아무도 이득 없네. 3단계 축복 연습하기.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상대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거짓말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4단계 축복을 진심으로. 6개월쯤 지나면 진심이 됩니다. 정말로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게 됩니다. 5단계 자유로워지기. 원망이 사라지면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4번째, 말하지 않는 것도 답이다. 인연을 끊을 때 모든 걸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좋은 답입니다. 이씨 할아버지의 침묵. 광주에 사는 이씨 76세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20년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할아버지 험담을 했습니다. 이씨 그 양반 돈이 많은 척하지만 사실 별로야. 자식도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니고. 다른 친구들이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노씨가 형님 험담을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듣고 슬펐습니다. 예전 할아버지라면 친구에게 전화해서 내가 내 험담을 했다며? 20년 친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해명을 요구하고 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문자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멀어졌습니다.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야, 요즘 왜 연락이 없어? 요즘 좀 바빠서. 친구가 만나자고 했습니다. 미안, 이번 주는 약속이 있어. 친구도 느꼈습니다. 내가 한 말을 들었구나. 양심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5번째,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인연을 끊을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쁜 기억을 강화할 것인가? 좋은 기억을 남길 것인가? 할머니의 선택. 인천에 사는 한 할머니 69세 이야기입니다. 30년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할머니를 배신했습니다. 할머니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알게 되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할머니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의 기억이라는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쁜 기억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내 비밀을 말함. 2023년 내 생일을 잊어버림. 2022년 약속을 지키지 않음. 10가지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했습니다. 30년인데, 좋은 기억도 많았는데, 할머니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기억을 적었습니다. 1995년 내가 아플 때 매일 병문안 옴. 2000년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밤새 함께 울어줌. 2005년 내가 힘들 때 돈을 빌려줌. 2010년 함께 제주도 여행감. 2015년 손주 돌잔치에 와서 축하해줌. 50가지가 넘었습니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나쁜 건 10개, 좋은 것 50개. 좋은 게 훨씬 많네.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좋은 기억만 남기자. 나쁜 기억은 버리자. 친구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3년 후, 가끔 그 친구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나쁜 기억이 아니라 좋은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래도 좋은 시간이 많았어. 감사해. 할머니는 후회가 없습니다. 좋은 기억 남기는 법. 노트에 적기. 왼쪽 페이지 나쁜 기억. 오른쪽 페이지 좋은 기억. 비교해 보십시오. 절대 하면 안 되는 이별 방법 3가지. 절대 금지일 가장 후회되는 이별. 넌 정말 최악이야. 30년 친구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같은 사람 처음 봤어. 평생 후회할 거야. 큰 싸움으로 끝냅니다. 욕설을 퍼붓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갑니다. 그리고 평생 후회합니다. 한 할아버지의 후회. 대전에 사는 한 할아버지 80세 이야기입니다. 50년 전 일입니다. 절친한 친구와 크게 싸웠습니다. 사업 문제였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망했어. 뭐, 내가 잘못한 거잖아. 너 같은 친구 필요 없어. 다시는 보지 말자. 좋아. 나도 끝낼 생각이었어. 둘은 헤어졌습니다. 그 후 50년. 할아버지는 매일 후회했습니다. 그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마지막 말을 왜 그렇게 했을까? 친구에게 연락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20년 후, 친구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영정 앞에서 울었습니다. 친구야, 미안해. 내가 너무 못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80세.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평생 가장 후회되는 일이에요. 50년간 친구가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 그렇게 싸워서 다시 만날 수 없었어요. 여러분은 저처럼 하지 마세요. 절대 금지 이 가장 비겁한 이별. 친구와 절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너 창원이가 나한테 뭐 했는지 알아? 창원이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창원이를 조심해. 배신자야. 주변에 소문을 냅니다. 한 할머니의 실수. 부산에 사는 한 할머니 68세 이야기입니다. 친구와 절교했습니다. 친구가 돈을 빌리고 안 갚았습니다. 할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순자가 나한테 200만 원 빌리고 안 갚아. 순자 조심해. 돈 빌려주지 마. 순자는 사기꾼이야. 소문이 퍼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왕따가 되었습니다. 1년 후, 할머니는 후회했습니다.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한씨,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어? 너무한 거 아니야? 순자 씨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요?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할머니도 다른 친구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도 조심해야 돼.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이야. 결국
할머니는 친구를 모두 잃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됩니다. 소문을 낸 사람이 오히려 나쁜 사람이 됩니다. 신뢰를 잃습니다. 저 사람 입 조심해야 돼. 외톨이가 됩니다. 모두가 피합니다. 절대 금지 3 가장 어리석은 이별. 내가 나한테 그랬으니 나도 너한테 그래줄 거야. 복수를 계획합니다. 상대방을 망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나만 망합니다. 한 할아버지의 어리석음. 서울에 사는 한 할아버지 73세 이야기입니다. 사업 파트너와 절교했습니다. 파트너가 할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복수하기로 했습니다. 저 사람을 반드시 망쳐놓겠어. 3년간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파트너의 사업을 방해했습니다. 파트너의 평판을 깎아내렸습니다. 파트너의 거래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돈을 썼습니다. 시간을 썼습니다. 에너지를 썼습니다. 3년 후 파트너는 조금 힘들어했지만 크게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3년간 복수에 쓴 돈, 3년간 복수에 쓴 시간, 건강, 관계.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복수하려다가 내가 망했구나. 시간, 돈, 건강, 관계 모두 잃습니다. 행복을 잃습니다. 사부 마무리, 품이 있는 이별이 진짜 승리다. 85세 할머니의 깨달음. 제주도에 사는 최 씨 할머니 85세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평생 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친구들, 이웃들, 친척들. 어떤 사람과는 좋게 헤어졌고 어떤 사람과는 나쁘게 헤어졌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좋게 헤어진 사람들은 지금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 나쁘게 헤어진 사람들은 평생 후회로 남아 있어. 좋게 헤어진 사람들과는 나중에 다시 만나기도 했어. 나쁘게 헤어진 사람들과는 영영 못 만났어. 여러분, 인연을 끊을 때는 품위 있게 끊으세요. 크게 싸우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소문내지 마세요. 복수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하세요. 조용히 멀어지세요. 마지막 감사를 전하세요. 축복하며 보내세요. 침묵으로 답하세요. 좋은 기억만 남기세요. 그러면 후회가 없어요. 정약용 선생은 세상을 떠나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사람과 헤어졌다. 어떤 이별은 슬펐지만 아름다웠고 어떤 이별은 슬프고 또 추했다. 이제 알았다. 이별의 아름다움은 어떻게 헤어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품위 있게 이별한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아름답게 남아있다. 추하게 이별한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있다. 여러분도 품위 있게 이별하라.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그리고 함께한 시간에 대한 마지막 예의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마지막 이야기. 어느 선사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꽃은 언제 가장 아름다운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활짝 피었을 때입니다. 선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럼 언제입니까? 선사가 말했습니다. 꽃은 질 때 가장 아름답다. 품위 있게 지는 꽃은 떨어지면서도 아름답다. 추하게 지는 꽃은 떨어지며 볼품없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헤어질 때 품위를 지키는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다. 당신의 마지막이 당신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헤어질 때 품위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품격입니다. 인연을 끊어야 한다면 크게 싸우지 마십시오. 조용히 멀어지십시오. 감사하며 보내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침묵하십시오. 좋은 기억만 남기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후회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품위를 지킨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이별했습니다. 또는 나는 이렇게 이별하겠습니다. 한 줄만이라도 적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품위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품위 있게 이별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람 사이 쉼표였습니다.